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명록에 서명한 평화의 집 뒤쪽에 내걸린 산훈. 한반도를 잇는 백두대간을 안정적으로 형상화한 이 작품은 진천에서 작업하고 있는 대표적 목판화가 김중건 화백의 작품입니다. 2017, 18년이죠. 18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때 입구에 걸렸던 산훈 0901이라는 작품이죠. 한반도의 백두대간을 중심 소재로 민족의 삶과 정서를 나무에 새겨온 한국 목판화의 거장 김중건 작가. 평생을 함께해온 나무는 그의 손에서 매번 새롭게 태어납니다. 내가 사용하는 나무는 사실 다 죽은 나무죠. 죽은 나무가 다시 산으로 살아나든지 나무로 살아나든지 사람으로 살아나든지 삼라만상의 어떤 형태로 새로운 조형으로 나타나잖아요. 나무를 통해서. 그래서 죽은 나무를 다시 살려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목판화라는 것이 죽은 나무를 다시 살려낸다. 그리고 새기고 찍어내는 화각인의 삶. 한국 목판화 천년 역사를 잇고자 평생을 나무에 새겨온 그 40년의 세월을 만납니다. 백두대간의 한남 금북정맥 아래 자리 잡은 첫 동네. 충북 진천 백곡면은 김중건 작가가 30년째 터를 잡고 작품에 매진해온 곳입니다. 거친 나무를 다루는 일은 목판 화가에게는 일상입니다. 목판화를 제작하는 일에 앞서 나무의 결부터 맞추는 작업이 우선인데요. 내가 수평이 잘 잡혀져야지. 목판화라는 게 나무의 성질을 이용해서 어떤 형상을 찍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찍어낼 때 수성 재료로 찍느냐 유성 재료로 찍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누어지는 거지. 수목 같은 경우는 나무의 성질을 살려내면서 안료가 조화롭게 이제 찍혀 나오니까 좀 더 예민하게 선택을 하고, 그 나무의 성질을 잘 이용해서 그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제 나무하고 맞춰가는 거죠. 그래야지 나무도 자신 있게 자기 성질을 잘 발휘하고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도 잘 결합이 돼서 표현이 잘 되고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나무와 합심해서 만들어온 작품들은 어느 하나 쉽게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목판화는 밑그림이 그려지면 새기는 판각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간 수만 번의 칼질을 해왔을 그의 작업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뭐 조각은 안 힘들겠어요. 다 똑같아요. 다 하는 일이. 농부가 농사 짓는 건 쉽겠어요. 봄에 씨 뿌리고, 중간에 또 가꾸고, 그죠? 그 다음에 여름 잘 나서, 뭐, 열매를 맺힐 때까지 또 할 일이 많지. 그런 거 비슷해요. 섬세하면서도 거칠게, 부드러우면서도 힘있게 표현해내는 그의 칼맛은
오랜 시간을 매달려야만 서서히 드러나는데요. 나무도 자신의 질감을 충분히 살리며 그의 창작을 돕습니다. 사람 얼굴이 보여요? 보여요. 네, 슬슬. 목판화는 특히나 더 많은 공력을 들여야 하는 미술 장르 중 하나인데요. 목수 같은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고, 찍는 거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반복적인 동작이 계속 하게 되죠. 근데 이른바 이제 작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기피하는 게 반복적인 걸 싫어하거든. 근데 그걸 견뎌내야 되잖아. 그런 점에서 조금 이제 차이가 있지요. 그 고단한 반복 작업으로 목판화의 길을 걸어온 지 40년.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하며 유화를 그렸던 청년 김중권 작가는 당시 시대상을 작품에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나는 그 청년기 때도 내가 느끼는 사회에 대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생각이 좀 많았어요. 80년대 초에 당시 상황에서 예술가들의 사회적 실천이 많이 요구되던 때였어요.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광주에 관한 그림을 그렸었죠. 그 당시에는 광주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도 숨어서 해야 되는 시기였거든요. 그때 그렸던 작품 중에 광주 그림이 철거가 되고 압수된 사건이 있었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 그림 그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학창 시절 그림이 좋아서 시작한 화가의 길. 80년대 시대 현실을 마주하면서부터는 사회 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역할로서 작품 활동을 해왔는데요. 민중 미술운동으로 시대에 저항했던 그는 그림만으로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붓 대신 자연스럽게 이제 칼을 잡게 된 거지. 왜?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이 사회적 발언을 하려니까 사람을 모으고, 그다음에 있었던 일을 알리고 하는 일에 적합한 도구로서 목판화가 선택이 된 거죠. 인쇄소에 맡기지 않아도 내가 새겨서 내가 찍어서 곳곳에 붙이면 되잖아요. 그죠? 작품 자체가 메시지가 되길 바랐던 김중권 작가. 한국 현실을 담는 투쟁의 도구로서 선택한 목판화의 길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작품 작업이 일과의 대부분인 그가 오늘은 외부 일정으로 작업실을 나섭니다. 서울 인사동 가는 길이에요. 왜 이유가 있으세요? 각 구석구석에서 작업하던 작가들이 그 작업의 성과랄까 결과를 가지고 대중 앞에 선보이는 거니까 주변 동료들은 어떻게 작업하고 있나, 그다음에 또 그러면서 또 얼굴 한번 보고 그러는 거지 뭐. 나도 역시 이 충청도 산골 쪽에 있다 보니까 네.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서울 가야지
몇 사람 아무나 묻고. 모처럼 벗들을 만나러 가는 날. 길은 멀어도 마음은 가볍습니다. 인사동에서 화랑을 운영 중인 절친한 동료가 오랜만에 목판화 전시를 기획했는데요. 정말 나야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어. 그냥 바쁘게 살았지. 뭐 명함에서 한 달 살았으니 좋았지 뭐. 다음 주까지 그냥 더. 김진아 대표의 화랑에는 때마침 국토 주제의 목판화 전시가 한창입니다. 동료 작가의 작품을 함께 감상하는 일은 그에게 큰 즐거움입니다. 여기가 채석강. 네, 최석광이요. 여기 1억 5천만 년 전에 요 바위 사이로 여기로 다른 지질이 흘러내려가지고 용암이 여기가 우리나라의 남은 이제 바닷가 끝쪽에 풍어제 지내고 무당들 이제 굿하고 하는 데인데 지금 저기는 이제 매년 행사를 한대. 여기 이제 사자바위인데 요 해신당은 이제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데지. 백두대간을 화폭에 담는 김준건 작가에게 국토 주제의 목판화 작품들은 언제나 흥미를 끌기 충분합니다. 채석강은 우리나라가 드러메를 이제 안 쓴대. 그렇지. 칼로만 쓴대. 왜냐면 까칠까칠해버리면 찍을 때 힘들고 그러니까. 작품 하나로도 수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목판화. 같은 길을 걷는 동료들과 소통하며 목판화의 길을 함께 모색하는 유익한 시간입니다. 작가는 끊임없이 또 자기 이제 욕심을 갖고 가는 거니까 저기 김중곤 선생도 자기 작업실에 혼자 또 어떤 작업 시도할 때 보면 뭐 맹렬하죠 뭐. 한국에서는 이 수성의 목판화를 하는 이제 아주 유일한 작가인데 중국의 수입 목판화, 일본의 수성 목판화를 섭렵해서 자기식의 한국적인 이제 수묵 목판화를 창안했는데 이 기법 자체가 이제 혼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쓰니까 많은 작가들 중에서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자기 형식과 특징을 갖고 있는 작가라는 점에서 일단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고 목판화를 통해서 사회적인 의제를 작품에다 어떻게 반영해내고 내가 작가로서 사회적인 실천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어떤 이제 작가적 윤리 그 고민도 동시에 행동으로 이제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뭐 꼭 필요한 작가 또 귀한 작가라고 이제 생각이 되죠.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어요? 네. 한지 살아왔지요? 예. 나 배접지가 좀 필요해. 대접지요. 좀 두꺼운 거 있어요? 이게 일반 배접지인데 이게 지금. 아니야. 두꺼운 게 지금 필요해서. 이게 50g. 좋은데? 저는 색을 많이 해서 여러 번 찍어가지고 여기가 두꺼워야 돼. 이거 딱 좋으네. 50g. 나 이거 이전에는 못 봤는데. 작품의 특성상 한지 하나도 까다롭게 고를 수밖에 없는데요. 목판화에 필요한 배접지를 사러 왔다가 배접지고 이제. 그의 마음에 쏙 드는 한지까지 만납니다. 그럼 그것까지 다 줘요. 해가지고요. 그럼. 이거는 배접지 100장이고. 100장. 네, 다 줘요.
더우니까 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자주 오시는 데인가 봐요. 아유 뭐 인사동 어쩌다 들르면 뭐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네? 유명하신 분이요. 아세요? 참. 그럼요, 참. 아 저도 주시는 거예요? 네, 드려야죠. 김주건 선생님 하시고 유명하신 분이요. 하나가로 그냥 아유 모르고 지금 고맙습니다. 촬영하신 거예요? 아 저는 알고 있죠. 저기 대표님 혹시 아시나 네, 어쩌나 알고요. 한지를 이렇게 많이 사가시니까. 자 그러면 한여름 잘 보내시고 네, 고맙습니다. 또 봬요. 건강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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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또 있으니까 또 붙이게 되네. 목판화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한지의 작품을 찍어내는 인화 작업인데요. 한 장의 수묵화처럼 찍어내는 수묵 목판화는 특히 물을 잘 다루어야 합니다. 종이에 수분을 충분하게 적신 다음 습기가 날아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물 뿌린 것이 고르게 잘 스며들게. 고르게. 이제 물기가 어느 군데 뭉쳐 있으면 잉크를 찍을 때 찍은 잉크가 뭉친 데에 따라서 이제 습도가 달라지면 조형이 흐트러지니까 일정하게 잡아내려면. 뭐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되게 중요한 작업이네요. 이 수묵목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2번. 하나의 그림에 들어갈 9가지 판의 위치를 미리 정확하게 계획해야 오차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판이 전체가 다 맞아지는 개수들이 이렇게 이제 될 거예요. 이걸 차례대로 찍을 거예요. 이제 한 판 한 판 찍는다는 말씀이시죠? 네. 판이 물감을 받아들일 수 있게. 물감이 한지에 스며들 수 있게 빠른 속도로 문질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먹이 고르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찍었습니다. 같은 작업을 다시 또 한 번 반복해서 찍어내는 김준권 작가. 작가님 그럼 지금 이제 첫 번째 판은 근데 여러 번 찍으시네요? 여러 장. 여러 장을 네.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판 하나는 여러 장 찍는 거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여러 장을 찍어야지. 판화의 장점을 활용하신 거네. 장점이 아니라 판화가 해야 될 일이야 그냥. 하나만 할 거면 그리지 뭐하러 판으로 찍어. 그렇죠. 네, 네. 응? 그러니까 이거 반복적인 노동을 견뎌내지 못하면 판화하지 말아야 돼. 반복적인 노동이 하기 싫으면 그냥 그리고 말어. 응? 오케이? 작품의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그의 수묵 목판화. 기계가 똑같이 찍어내는 서양식 판화와는 매우 다릅니다.
찍는 사람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수묵 목판화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같은 그림을 여러 장 인화해도 한 장 한 장의 그림들은 모두 저마다의 독자성을 갖고 작품으로 태어납니다. 일단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게 지금 물 뿌린 젖은 종이에다가 지금 배에 들어가게 살짝 찍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수묵목판의 맛을 드러내기 위한 거고, 우리 현대 사회 속에서 되게 이제 서구 문명이 지배를 하니까 유성으로 색깔을 진하게 해서 찍는 거는 우리가 흔히 다 봐왔는데, 소위 우리식의 목판이라고 하는 수묵목판은 맛이 달라요. 있는 듯 없는 듯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차츰차츰 드러날 거예요. 작품에 따라 때로는 수십 개의 판을 중첩적으로 찍어내기도 하는데요. 그의 작품은 그래서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은 지극히 고독한 수행의 시간입니다. 칠하고 문지르고 말린 후 다시 칠하는 그 과정을 수도 없이 반복해야만 서서히 대상과 만날 수 있습니다. 백두대간을 품은 또 하나의 작품이 오랜 시간에 걸쳐 마침내 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시오. 이 작업은 이제 9개의 판을 찍었거든요. 9번을 찍은 거지. 종이를 적시고 찍고 말리고. 처음에 드로잉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재판을 하긴 하는데, 사실은 찍혀져 나와야지 나도 비로소 내가 계획한 것의 결과를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늘 조심스럽고 항상 늘 하는 일 같지만 할 때마다 처음의 마음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익숙한 것이 당연한 결과로 계획된 대로 되는 일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늘 새로 만나는 거죠. 오늘 또 새로운 만남을 한 거지. 그의 작업 과정을 알고 나면 작품 하나를 만나는 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의 대상을 오롯이 만나고서야 그는 온전히 쉴 수 있습니다. 백곡저수지는 그가 사랑하는 단골 산책로인데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내가 지금 가능한 가상. 그 길을 아내와 함께 걷습니다. 안 아파요, 발? 좋은데. 요새 흙길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근데 여기가 이제 이게 마사토라는 흙을 좀 쭉 깔았지. 녹록길인데 산책하기 좋은 이제 길이지. 더더군다나 우리 집이 저기 있으니까 집 앞에서 한 10분만 내려오면 이렇게 걷기 좋은 길 있다라는 게. 그리고 옆에 이제 백곡 호수가 있고.
짙은 초록의 자연을 품은 백곡 호수에서 아내와 추억도 새겨보는데요. 칼을 잡는 그가 아내를 위해 들꽃을 잡았습니다. 자, 그래도 근사하네. 감사. 감사. 제가 자, 여기 있습니다. 그림 좋습니까? 작가님 프로포즈는 하셨겠죠? 아이 그럼 앉아 있을까? 아니요. 요걸로 꽃다발로. 네. 이것도 또 되네요. 꽃다발이. 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게 식구라는 이름인데요. 김준권 작가는 아내와 같은 시간, 목요일 날. 같은 일상을 공유하는 요즘이 그저 애틋합니다. 꽃이 날. 진천에 작업실 털을 두고부터 가족들과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었던 탓입니다. 애들 어렸을 때는 좀 많이 다녔지. 여기 내려온 지 32년? 92년에 내려왔으니까 3분. 여기 내려온 지 이제 3년 차지 뭐. 3년이요? 3년 차. 2년 됐고. 그럼 그동안에 따로 지내신 거세요? 그렇지. 서로 이제 이제 왔다 일하는 갔다 곳이 하면서. 달랐으니까. 나는 여기가 내 작업터고 여기는 이제 직장을 다니는 데가 이제 아이들하고 지내는 데가 이제 새끼 밥을 내가 얻어먹고 살지. 말년에 복이 터졌지. (30년) 떨어져 지낸 시간이지만 김준권 작가에게는 언제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 한 사람. 아내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작가로서의 김준권 씨는 자랑스러워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자기 작업에 대한 열정과 그 다음에 이렇게 집념 뭐 이런 거 있고 이제 또 열심히 계속 열정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한다고 내가 내려가서 아내의 퇴직 후 뒤늦게 함께하는 진천 생활은 그에게 그 어느 때보다 힘이 되어줍니다. 김준권 작가와 함께 파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지역의 파나 미술관은 그가 평소에도 자주 들리는 곳인데요. 저희가 14년도 전시 같이 시작하고 올해 이제 10주년 되는 전시라서요. 한국파나연구회 이제 10주년 전시하고 세미나까지 같이 개최해갖고 지금 전시 이제 한 달 정도 남아갖고 이제 관람객 때 오셔서 관람하고 그러고 있어요. 큰일 하셨네. 아이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이죠 뭐. 우리나라 파나 중심체에서 파나미술관이 자리를 잡는데 그러한 일을 하는 게 또 중요한 일이지 뭐. 네. 지역의 파나미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작품 기증도 해오며 애정을 쏟아오고 있는 그입니다. 저희 이제 기증받은 작품들이라서 80년대잖아. 네 80년대 거 그때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지. 요거는 다 80년대. 네. 근데 저희 미술관이 이제 국공립 통틀어서 미술관 중에서 파나 미술관으로는 유일하게 파나를 전시하고 있는 곳인데요. 파나 미술관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미술관인데 2010년도에 개관을 했어요. 2010년도 개관을 하게 됐는데 파나 미술관으로 운영하게 된 게 김준권 작가님 역할이 굉장히 커요. 지역 내에서도 가장 왕성히 활동하시는 작가분이시기 때문에 김준권 선생님이 거주하고 이쪽으로 오셔갖고 작업을 하시면서 특성화 미술관 건립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김준권 작가님 파나를 하시니까 파나 특화된 미술관이
진천군에 이제 건립하게 된 거죠. 지역 파나 미술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소에서는 매주 목판 대학도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그 말르면 다 붙어요. 지금 말릴 거 아니니까 말르는 건 나중에 지가 속에 들어가서 말라요. 그 점박이 할 때 가운데 부분에 고정만 좀 시키면 돼. 수강생들이 열심히 만드는 것은 바렌이라 불리는 문지르개입니다. 목파나 인화 작업에 쓰이는 도구인데 직접 문지르개를 만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요즘은 거의 죽순 바른을 갖다가 만들들도 모를 뿐더러 기성품을 그냥 쓰니까 기성품이. 죽순 이게 뭐라고요 정확하게? 죽순 문지르개 문지르개. 죽순 문지르개. 판화 그거 찍을 때 이렇게 문지르는 거. 문지르는 거 이거 만드는 거예요. 이거 문지르는 거. 죽순 자체가 이 껍질에 기름기가 있어서 잘 미끄러지고 눌러도 안 찢어지고 질기니까. 만드시는 거 보니까 옛날에는 다 요렇게 만들어서 쓰셨나 보네. 뭐 이런 방식도 있고 뭐 이런 방식도 있고 뭐. 다 가능하지. 아니? 요새는 뭐 이렇게 가죽으로도 만들어서 쓰고 더 강하게 문지르려면 나무로 만드는 거 이렇게 쇠 구슬 박아서 하는 것들 뱅글뱅글 돌리는 거. 죽순 문지르개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목파나의 원리를 이해하는 과정인데요. 이걸로 보세요. 간단해 보이는 도구지만 손수 만들다 보면 그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거 하루 종일 걸려도 못해요. 사람마다 또 차이가 있고 단지 어떻게 만든다는 거는 알면 돼요. 쉬운 게 없나 보네요. 예. 판화 자체가. 이게 왜냐면 기성 도구를 이용하면 편한데요. 옛날 전통 이 방식이다 보니까 이거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지 다른 거는 이것도 이제 앞머리에다가 아이고 따끈따끈하네. 엄청나게 힘을 줘가지고 잘 만들었네. 손잡이 좋아요. 손잡이도 좋고 이건 뭐 깨끗하게 나중에 처리하면 되고 그죠? 한 학기 마지막 수업인 이날은 그간 만들었던 작품도 발표하는 날인데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작품을 봤을 때 주로 이제 산이 많았는데 쉽게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여러 판화를 그냥 차례대로 찍으면 저렇게 나올 테지.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렇게 모방을 했는데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하면서 보니까. 다음에는 좀 더 잘할 것 같은데 어쨌건 핀도 잘 안 맞고 뭐 그림자를 얼굴 자화상 할 때도 그림자 넣을 때 제대로 핀이 안 맞으니까 막 이상한 얼굴이 되고 좀 웃는 얼굴을 하고 싶었는데 화난 얼굴이 됐고요. 쉬운 일이 아니었었어요. 아무튼. 좀 자국이 나오는 게 싫어서 그 다음번에는 그냥 노랑하고 파랑을 섞어서 한 번에 그냥 밀어서 좀 여기는 조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온 거고요. 아무튼 얘는 여기 보면은 자국이 있어요. 예. 처음부터 하나씩 한 계단씩 가는 방식으로 지금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한 계단씩 가는 방식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 해소가 돼요. 그래서 결과를 너무 의식한 작품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결과가 아주 좋은 판화 작품이 나올 것이다. 그거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좋겠어요. 우리가 배접까지 이제 맛보기잖아요. 야심차게 도전한 목판대학 수강생들이 작업하며 느낀 어려움을 함께 공유합니다. 짬짬 배접. 그 고민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김준권 작가는 조급하지 않기를 당부하며 수강생들을 격려합니다. 반장 역할은 박영욱 선생님. 모두 초보자도 어려운 이 목판화에 그가 그토록 매달려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이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다양한 어떤 삶의 방식이 뭐 이렇게 재밌어진다 하더라도 원초적인 거라는 게 있어요. 원초적인 거. 목판화에는 그 원초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뭐 이동하는데 뭐 날아다니고 빨리 달리고 비행기 타고 발이 편하게 수만 가지 신발도 있고 길도 좋게 만들고 근데 그런 길도 안 걷고 맨발 걷고 황토길을 걷잖아요. 그건 원초성 아니까? 기술 문명이 발달한 건 발달한 거고 인간의 DNA에 본래에 남아있는 그 원초적 감성은 가끔은 꺼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인간다운 발전이 되지 않을까? 어쩌면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그 원초적인 감성을 계속 일깨울 수 있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도 꼭 필요한 일이 아닐까? 목판화가 가진 원초성에 매혹된 그는 민중의 정서가 깃든 자연 풍경을 생생하게 나무에 새겨왔습니다. 전통 수묵기법을 살린 목판화를 중심으로 40년의 작품 세계를 담아왔는데요. 그가 오래도록 흠모해온 대상은 바로 백두대간입니다. 백두대간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삶의 모습들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황하문명의 강해문화하고 백두대간을 통한 산해 문화하고 바다를 통한 해양 문화 이 세 가지가 아주 절묘하게 부딪히면서 변화 발전한 게 난 한반도의 5,000년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소위 대륙의 문화, 그 산해 문화는 우리 세대에서 직접 느껴보지 못했지만 4,930년 동안 DNA로 남아있지 않았을까? 아직은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한 70여 년 단절되어 있지만 그 기운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백두대간 작업을 하고 있어요. 고향인 전남 영암에서도 백두대간을 품은 김준건 작가의 작품은 인기가 많은데요.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물놀이장에서 그의 작품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영암을 가장 상징하는 게 달 뜨는 월출산. 월출산. 그래서 달 뜨는 월출산을 네, 네. 선생님 사진 받아가지고 하나 그 작품을 여기다가 다시 모사를 했어요. 그래서 차광 맛도 되고 또 오면은 사람들이 아 이게 월출산이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기품이 있잖아요. 아 근데 이렇게 돈을 들이고서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하네요. 사람들 좋아라 가죠. 작품이잖아요. 예, 우리 백두대간의 장엄한 모습을 담은 것 같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이 작품을 여기다가 딱 해놓으니까 다들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이렇게 그림을 잘 설치해 주셨네. 사실 영암 월출산이 어떻게 보면 그 백두대간의 어떤 끝자락 어디에 이렇게 딱 우뚝 서 있는 그 산인 것 같아요. 월출산. 그렇죠. 우리나라 정지들이 남쪽에서 딱 이렇게 받쳐주는, 위로 백업해주는. 그렇지. 대륙을 향해서 이제 날아가는 어떤 힘이랄까 그런 것이 월출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영암을 상징하는 월출산은 유년의 추억으로 어렴풋이 남아있던 산인데요. 떠난 지 57년 만에 다시 찾은 고향에서 그는 월출산의 다양한 얼굴을 만나러 갑니다. 월출산은 백두대간에 있어서 지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산인데요.
여기는 월출산의 동쪽에서부터 서쪽 끝까지 전체가 이렇게 다 펼쳐서 보이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월출산을 이 자리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면 서남해안 쪽으로 산맥이 이어져요. 그래서 말하자면 백두대간의 가장 끝자리로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이게 여기서 볼 때 왼쪽으로 가면 왼쪽 자락이 계속 이어지면서 저쪽으로 해서 결국은 지리산까지 연결되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백두대간의 가장 끝자락에 그 우뚝 솟아 있는 저 월출산이 그 백두대간의 어떤 상징에서도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 월출산의 특징은 해발 800여 미터 정도 되는 산이긴 한데 바로 시작부터 바로 800 해발이 올라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산들은 대개 200~300m를 올라가서 거기서 그 본산이 이어지기 때문에 월출산은 다른 산에 비하면 1000m 이상 되는 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올라야 될 거예요. 굵직한 암벽의 웅장함으로 오랜 세월 그 자리를 지켜온 월출산은 이제 그의 작품 속으로 들어와 진하게 각인됩니다. 백두대간의 끝지점인 지리산을 7년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지리산 형제봉은 백두대간을 감상하기에 제격인 곳인데요. 자연을 만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때를 기다리자 구름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합니다. 굽이굽이 굴곡진 능선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백두대간은 길게 뻗은 산맥의 장대한 골격을 보여주며 김준권 작가를 반깁니다. 오랜만에 마주하는 백두대간 앞에서 김준권 작가는 그 찰나의 순간을 스케치로 기록합니다. 그려서 담아낼 수가 사실 없는 건데 욕심을 부리는 거지, 욕심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꽤 높은 지금 1000고지 이상인 곳에 지금 올라와서 대간을 보면서 얼마나 욕심을 내겠어요. 욕심을 낸다는 게 가소로운 일이지. 지금 봐, 지금 구름이 흘러가는 걸 좀 보라고. 구름이 흘러가는 거. 그 대간을 쓰다듬고 지금 넘어가잖아. 대간을 쓰다듬고 넘어가는 저 구름이 똑같은 게 한 번이라도 있었겠어? 매 순간 매일 다르게 흘러갔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어느 순간에 한 번 와가지고 뭐 일궈내서 뭘 하겠다라는 게 말이 안 되지. 거대한 백두대간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엄숙해집니다. 그래서 더욱 백두대간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였는지도 모릅니다.
국토 최남단부터 백두산까지 온전히 나무에 새겨보는 날을 희망하는 김준건 작가. 늘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산처럼 굳건히 목판 문화를 이어온 40년의 세월. 오래도록 그를 설레게 한 백두대간 작업은 끝이 없습니다. 백두대간은 볼 때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정체성이 뭐 어떤 게 있다면 그 우리 민족 정체성의 어떤 DNA를 간직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특별히 더 새로울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늘 낯설고 날 것 같은 거 있잖아. 날 것으로 내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내가 계속 백두대간 작업을 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 번 봤다. 그러면 익숙할 법한데 그렇지가 않아요. 네, 매번 새로. And I feel just like I'm living someone else's life. It's like I just stepped outside. Whenever it's you, you know. Let me go home. It'll all be alright. I'm coming back.